너무 초반부터 분위기가 무겁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슬퍼 보였어요. 점프를 하시게 된 계기가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진짜 도전하고 싶은 게 뭔가. 돈 많이 벌고 싶죠. 결국에 앞으로의 어떤 비즈니스 자체는 즐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으고 그런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유를 운영하고 있는 디렉터 원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무실도 파주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되게 날 좋은 날 이렇게 직접 사무실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사실 코유라는 브랜드는 뭐 이전에 코유 서울부터 해서 네. 저희가 온큐레이션에서도 제품 큐레이션으로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었을 정도로 네. 저도 인상 깊게 보고 있던 브랜드인데 네. 좀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아, 요즘 어떻게 좀 지내세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던데. 일단은 뭐 저희는 항상 바쁘죠. 바쁜데 아까 말씀 주셨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아예 새롭게 브랜드를 이제 거의 다시 재탄생시켰다 할 정도로 장르가 아예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변화를 좀 알고 계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긴 하시는데 사실 조금 더 내가 집중하고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이제 그 전에 하던 라인업들을 모두 다 이제 갈아치우고 어떻게 보면은 아웃도어 장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정말 좀 해보고 싶으셨던 네. 쪽으로 옮기시게 된 건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네. 조금 이따가 좀 뎁스 있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초반부터 분위기가 무겁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좀 편하게 슬퍼 보였어요. 약간 그 고민들이 약간 얼굴에 묻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좀 울 수도 편하게 편하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네네네네. 같은데 사실 브랜드라는 거는 네. 이제 결국에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그 안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유라는 브랜드 이전에 일단은 실장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패션 업계라고 할 수 있는 큰 틀 안에 계시다 보니까 그 이전에 뭐 전공은 어떤 걸 하셨는지 네. 유년 시절의 삶은 또 어떠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네네. 저는 체육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어렸을 때 운동을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음. 그러니까 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도 아침에 7시, 6시 반에 항상 친구들하고 만나서 축구를 무조건 한 판 하고 네.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갔고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할 정도로 근데 그때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이제 사실 대학교는 그 경희대학교 태권도를 했어요. 네, 선수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태권도를 하다가 국제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음. 하게 된 것도 언젠가는 나는 내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이런 시스템들을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약간 그렇게 해서 전공은 사실 패션 이쪽은 아니었고요.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네. 이제 패션 전공을 하진 않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업체를 운영을 꼭 할 거라는 생각에 네, 경영학을 또 같이 이제 배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시는 분들은 패션 회사에 입사해서 뭐 그 그쵸. 안에 이제 프로세스를 좀 배워서 그렇죠. 이제 퇴사한 다음에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이런 네. 과정들을 많이 거치시는데 네. 그러면 패션 회사로 뭐 이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매거진 어 회사로 입사를 했는데 그것도 좀 의외네요. 약간 바로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으셨다고 네네네네. 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처음에 입사한 곳은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원래는 이제 맥심이라고 하시나요? 네, 엄청난 헤리티지를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그렇죠. 거기에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폐간이 됐는데 레옹이라는 곳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그래서, 유명하죠. 네, 레옹 패션지에 들어가서 저는 에디터는 아니었고 광고팀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2년 좀 안 되게 일을 또 하고 예,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레옹 다닐 때는 정장을 맨날 입었어야 됐거든요. 출근할 때요? 네네네. 어, 정장을 항상 되게 멋있게 입었어요. 약간 이탈리안 스타일로. 네. 그 당시에 또 옷을 좋아하니까 맞춤 양복을 좀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테일러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상담과 채청까지 하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체형이랑 얼굴이랑 피부톤이랑 이런 걸 보고 원단을 상담해주고 그거를 채촌을 해서 저희 이제 연결된 이제 작업실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옷을 맞춰주는 일을 했는데 그런 제가 그걸 당했잖아요. 그 어떻게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 맞춤샵에서 네.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마침 초중고등학교 때 친한 형이 그 샵을 운영하고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 그러고서 이제 정장 관련된 일을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일을 배우고 6년, 5에서 6년 정도를 운영을 했어요. 되게 잘 운영했고 그러고 나서 뭐 비즈니스 캐주얼의 느낌으로 청바지를 먼저 제작을 했어요. 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샵도 좀 있는 거였잖아요. 제가 하는 사업체에 뭔가 기성복도 하나 같이 있고 근데 관심을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제 테일러 브랜드랑 네. 코유랑 코유 네. 서울이랑 이렇게 네. 좀 겹쳐서 있는 형태로 좀 운영이 되다가 네. 좀 이제 빠지시게 된 그쵸. 형태인 그쵸.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고 그다음에 분리해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한 번 더 브랜드 컨셉이 리뉴얼이 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일론 제품으로 진행되던 그런 셋업과 팬츠, 자켓류, 그 다음에 이너 이렇게 있었고. 뭐 셋업이 굉장히 좀 잘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점프를 하시게 된 계기가 네. 혹시 있으셨는지 왜 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진짜 도전하고 싶은 게 뭔가. 근데 제가 그 정장을 하다가도 잘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였으니까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되게 유명했고 근데 하루하루가 좀 아까웠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좀 컸었고 근데 의미 있다는 게 나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옷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디자이너로서 얘는 디자인이 완벽해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문화를 좀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아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었는데 진짜 네가 좋아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장르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과감하게 도전했던 게 장르의 변경이었고 백패킹 가는 게 좋아하고 등산하는 것도 아니면은 그냥 운동하는 것도 다 좋아하는데 그 일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저희 제품과 연결시킬 수 있고 그게 너무 큰 매력이지 않나요? 뭔가 일과 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그 중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다 즐길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내가 이걸 경험해보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싶은데 그게 커지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었을 때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걸 우리들끼리 계속 만들어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코유가 하고 있는 그런 행보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서 뭐 제작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네. 약간 진짜 즐기시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커머셜한 브랜드와는 다르게 그 행보 자체도 인상적이었었고 한편으로는 이 문화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이 씬에서 좀 이렇게 새롭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르도 바뀌었고 이제 계신 곳들도 다 바뀌고 이제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었을 텐데 여러 가지 좀 처음에 시작함에 있어서 힘든 점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걱정이 많았죠. 왜냐면 손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카페라다가 갑자기 뭐 무슨
그러니까 중국집을 하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원래 카페에 오시던 손님들이 여기 뭐야? 사장이 바뀌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치 그냥 그런 거와 같긴 했어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짧게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시작하면서 함께 되게 목표를 잡았던 거는 한 달의 매출, 1년의 매출을 목표로 잡진 않았어요. 팬들을 많이 만들자. 1년 동안 많이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는 제품이 2개, 3개 이렇게만 드랍이 되더라도 저희가 지향하는 문화랑 같이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게 더 일이었던 것 같고, 근데 더 거기서 중요한 거는 꾸며진 모습이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멋있는 모델을 해서 범접이 불가능한 그런 이미지보다 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 친구들도 하는 것도 진행하면서 실제 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손짓과 몸짓과 아니면 걸음걸이나 가방 매는 느낌 이런 거에 대한 바이브가 무조건 자연스럽게 녹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이거를 급하게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느낌의 영상과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방출을 하고 유튜브도 진행하는 것들도 영상으로 좀 더 침숙한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계속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거에 좀 관심도 많으신 거예요? 그쵸, 관심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수건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굉장히, 왜냐면 그게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도 시간을 써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고와 그런 것까지 같이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시간을 써서 이제 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 그 다음에 만약 그 시간을 써서 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목표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고객 아니면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과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고 굳이 저희 옷을 입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표현하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무조건 참여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저희만의 뭔가 하나의 굿즈나 상품들을 좀 증정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대면에서 만나서 친해지고 싶은 부분은 언제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브랜드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국내에서 뭔가 이런 고프코어나 아웃도어를 표방하는 브랜드들이 보여지는 아웃핏은 사실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코요는 좀 더 자유분방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 안에 좀 더 즐기는 사람들의 뭔가가 묻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결국에 앞으로의 어떤 비즈니스 자체는 즐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모으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게 더 네. 건강하다라고도 생각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씬에서는 이제 좀 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선도적으로 또 이 부분을 캐치해서 나아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좋게 평상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영역이긴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그냥 그 문화를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러 들어오거나 저희 제품을 보시고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서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한 공감보다는 진짜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재밌었겠다 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저희 옷들이 같이 있고 근데 그런 감정과 그런 것들이 옷에 같이 연결이 돼서 약간 감정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다음에 좋은 경험으로 추억으로 될 수 있는 것좀 좋겠어요. 나중에 저희도 고객으로 좀 나올 수 있으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브랜드 브랜드도. 인격체죠. 네, 그래서 얘도 성격이 있고 얘도 보여지는 비주얼이 있고 생김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져나가는 과정이 그게 멋있는 사람이 걔도 돼야 이제 구매하시거나 찾아오신 분들도 그걸 다 느끼기 때문에 여러 멋있는 인격체들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브랜드가 인격체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긴 하네요. 이게 인격체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브랜드 역시도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 구성원들의 아이덴티티가 그 안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게 브랜드다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몇 번을 만나 뵙진 못했지만 이 문화에 저도 동화돼서 같이 좀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클럽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뜻해질 때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코유에 연락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사심도 좀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백패킹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었고 너무 좋죠. 저희가 이제 온사이트 클럽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온큐레이션 안에서도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그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좀 코유랑 같이 네. 좀 백패킹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획해서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너무 간단한 하이킹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워낙 또 많이 다녀보셨을 네, 네. 테니까 네. 좀 그런 이제 박지나 이런 데 좀 괜찮은 데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안 가요. 네. 가고 싶은 데만 가죠. 네. 그래서 좀 네, 그래서 어쨌든 타겟 선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잘- 타겟에 맞는 또 옷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분들이 또 피드백도 또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 많이 약간 CS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네. 막 CS를 직접 또 하고 계시고 네. 또 밤이 늦더라도 이런 거 네. 이제 연락 오면은 다 응대해드리고 심지어는 거기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네, 네, 네.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그 친밀도가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CS를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직원이 CS 직원이 따로 없고요. 아,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저라 생각해요. 네, 그쵸. 그리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회사가 크던 작던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회사 규모가 커지더라도 직접 CS를 하시겠다 네, 이런 저는 거죠? 사실 그걸 유지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한테 제가 퇴근하고서까지 그거를 시킬 수는 없고 왜냐면 근데 저는 사실 CS가 그러니까 브랜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쵸. 그냥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고객이 뭐 만족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뭔가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개선점이나 아니면 궁금점이나 이런 것들을 브랜드에서 빨리 확인을 해주고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를 해주고 사실 저희도 문제가 생긴 부분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처를 빨리 해주고 누군가가 돌려서 하면은 사실 저는 그거는 좀 다시 찾기에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맞아요. 고마운 거예요. 소유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제품 계속 기다리고 있다. 뭐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되게 해주시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기분 나쁜 게 있었으면 저는 그걸 풀어드리면 되고 아니면은 그 부분 해결해드리면 되고 마치 스포츠 스포츠 팀을 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스포츠 팀들이 팬들이 없으면 그쵸. 유지가 안 되잖아요. 구단 자체가. 근데 사실 의류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브랜드 제품이든 뭐든 그 팬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최고의 마케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렇죠. 이게 브랜드라는 게 결국 이제 소비자와 나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네. 그 약속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더 신뢰감을 느끼고 우리의 팬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그거를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온큐레이션 역시도 시작할 때 절대 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되고 사람 한 명의 머리랑 뭐 100명의 머리랑 다른 것처럼 사실 뭐 축구팀에 있어서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구독자이기 이전에 구단주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코유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워낙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활성화 중입니다. 아직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되게 찐득하게 밀접하게 이제 연을 가지고 계시는 팬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작기 같은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뭐 코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막 네. 저는 제작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양하지 못해서 어. 약간 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장면 전환이나 이런 게 다양하지 못해서 볼거리는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네. 또 코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 형태들 그쵸. 자체가 네. 코유 제품으로만 또 만나볼 수 있는 네. 형태다 보니까 이제 매주 거의 회의를 엄청 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매일 정말 매일 장난 합니다. 아니다. 매일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치열하게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많이 하시겠네요. 아니, 딴 얘기 많이 해요. 놀러 가자 얘기. 야, 뭐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뭔가 욕심, 약간 그런 욕심들을 좀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지 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데벨롭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미지, 뭔가 사람들한테 신선해 보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뭔가 이걸 보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회사다 보니까 상업적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밸런스가 이쪽에 좀 더 와 계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한 5년 뒤를 생각했었을 때 코유가 그리고 있는 좀 좋은 그림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까 막 오프라인 숍도 좀 고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직원도 많아지고요. 네. 네, 그다음 원단도 쓰고 싶은 거 쓰면서 더 멋있는 옷 제작하고 싶고요.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제품을 출시하려면 그만한 인풋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큰 회사가 되는 게 목표죠. 아웃도어 씬에서 그래도 해외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약간 브랜드, 멋있는 브랜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아무래도 패션이라는 카테고리는 비주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절대 안 쓸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멋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런 패션 회사로서의 이제 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카테고리는 아웃도어니까 기능성도 놓치지 않고 이제 기능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쾌적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안정과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놓치지 않지만 되게 멋있는 그런 한국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제 봤을 때 뭔가 거리감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냥 그 안에서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고 혼자 가는 것도 되게 매력이 있지만 다 같이 갔을 때 즐기면서 그 공유하고 백패킹 고생이잖아요. 밖에서 누가 보면 사는 고생일 것도 수 있죠. 고생일 수 있고 근데 그 안에서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매력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좋아하고 아니면 뭐 백패킹이 아니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한 달에 한번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활동을 즐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올해는 좀 고객들과 많이 스킨십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을 만들고 싶은 네, 걸 계획 중입니다. 그걸 위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의의 연속이라는 게 너무 약간 공감이 됐었던 게 네. 저희도 어느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네. 회의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뭐 어떤 콘텐츠 회의부터 해서 뭐 온큐레이션 역시도 약간 타이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매주 금요일에 타이틀 회의만 따로 모아서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올라갈 타이틀 어떤 거 해야 될지 구독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같이 뭔가 머리를 싸매고 해야 또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필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꾸며진 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거로 어떻게 됐든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컨텐츠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래픽을 만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거. 음. 거기서 이제 가장 결정이 잘 나는 것 같고 음. 뭔가 안 맞는 옷을 계속 어떻게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뭔가를 하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이어서 나가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 편이고. 아, 재밌네. 앞으로 진짜 몇 년 뒤의 모습이 되게 궁금할 정도로 나중에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저희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는 바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런 커뮤니티에 관해서 그리고 또 구상하고 계신 이런 여러 그림들을 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코유의 이제 실장님 모시고 정말 커뮤니티에 관해서 어떤 브랜드 팬덤에 관해서 또 대표님 워낙 중요시하시는 이런 CS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